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EDCF와 코이카의 설치 과정, 그리고 1990년대 한국의 ODA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0년대 들어 한국의 ODA 제도가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1996년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신생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선진국들의 클럽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 협력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갑자기 발생한 외환위기로부터 몇 년간의 회복기를 거친 후 한국 정부는 ODA 정책의 체계화에 착수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4년부터 3년 가격으로 발간하고 있는 ODA 백서는 ODA 정책의 체계화에 관련하여 몇 건의 정책 문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이른 것이 2003년에 우리나라 대외 원조 정책의 개혁 과제와 개선 방안이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2년 9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 정상회의에서 빈곤 퇴치 방안으로 ODA 증액 등이 제안되자 2002년 12월 위원회 사회분과 내에 ODA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ODA 증액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2003년 9월 그 결과 보고서로서 제출된 것이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ODA 정책의 개혁 과제와 개선 방안입니다. 보고서는 한국 ODA의 문제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GNI 대비 ODA가 0.06%로서 국제 목표의 10분의 1, DAC 국가들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양자 간 ODA의 실시 체계가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제적 개발협력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개혁의 기본 방향과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은 한국형 국제협력 모델과 원조 이념의 정립, 원조 정책의 체계화 선진화, 국민 참여 및 지지 확대 등 세 가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2006년까지 GNI 대비 ODA 0.1%가 되도록 ODA 규모 확대하기, 국별로 원조 계획을 수립해 다년도 예산 집행하기, 한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중점 지원 분야 선정하기, 개발 NGO에 대한 지원 확대하기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로서 가칭 대외원조법 제정, 국무총실 산하 대외원조 정책심의회 설치, ODA 관련 전문 인력 육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포함하는 ODA 통계 작성, 수정, 보완, DAC 가입 추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ODA 정책의 개혁 과제와 개선 방안이라는 2003년 정책문서는 이후 한국 ODA 정책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제시했으며 실제로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자문기관이지 의결이나 집행기관은 아닙니다. 위원회의 자문이 실행력을 얻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정책 문서가 2005년의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입니다. 노무현 사료관에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 대책은 당초 국무조정실이 국제개발협력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200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해 4월 30일 재원배분 국무위원 회의는 ODA 체계의 효율화를 전제로 2009년까지 GNI 대비 ODA를 0.1%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표 연도가 3년 늦춰지긴 했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안한 0.1%로의 확대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 4월의 결정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처, 기관,
NGO 등이 참여하는 ODA 개선 협의회가 운영되었고 대국민 여론조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용역 등도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성된 것이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안입니다. 국무회의를 마친 후 이 대책은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이 대외원조로 바뀐 이유는 아마도 한국이 주는 ODA를 의미하고자 할 때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단어는 조금 모호하고 대외원조라는 단어가 좀 더 명확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종합대책은 2년 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작성한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ODA 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 방안의 문제의식과 개혁 방안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습니다. 종합대책이 지적한 한국 ODA의 당시 문제점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 통합적인 원조 이념과 목적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둘째, 국제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비해 대외원조 규모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대외원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조정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넷째, 성과 중심적인 원조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대국민 지지 및 참여 기반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종합대책은 이와 관련하여 OECD, DAC 회원국들이 ODA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 왔는지를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한국 정부의 문제의식과 개혁 방안을 큰 틀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먼저 기본 정책 측면에서 DAC 회원국들은 기존의 분산적이고 비전략적이며 단년 단위였던 지원 계획을 통합적이고 전략적이며 중장기적인 다년 단위의 지원 계획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또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 중심의 지원 전략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서 구속성 원조를 줄이고 비구속성 원조를 늘리고 있었습니다. 구속성 원조란 원조를 받는 나라가 물자와 서비스를 조달할 때 그 조달처를 공여국이나 일부 국가로 한정하는 원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원조를 받는 나라의 선택권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으며 공여국이 명목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지만 사실상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DAC는 구속성 원조를 줄이도록 회원국들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지원국 지원 분야 측면에서는 다국 다분야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수행 방식 측면에서는 개별 프로젝트 방식에서 국별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해 통합적이면서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원조 방식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종합대책은 이러한 DAC 회원국들의 ODA 개선 방향을 참고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 ODA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원조 모델 정립, 추진 시스템 개선, 원조의 효율성 제고, ODA 인프라 구축, 국민 참여 확대 등 5개 부문의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형 원조 모델 정립에서는 한국의 비교의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 채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개발 경험, 빈곤 퇴치, 인적자원 개발, IT 분야 등입니다. 이 중 특히 경제개발 경험과 인적자원 개발은 자금이 풍부한 선진국들과는 차별화되는 분야로서 무상 기술 협력과 유상 원조를 적절히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 부문의 전체상을 이해하기 위해 종합대책 끝부분에 있는 개선 전과 개선 후의 비교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ODA 인프라 구축으로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원조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장기, 연도별 기본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실적을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조 이념, 목표, 추진체계를 포괄하는 가칭 대외원조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증여를 담당하는 코이카와 양어성 차관을 담당하는 EDCF 사이의 연계가 미흡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사업을 실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새로운 정책 결정과 조정 체계 하에서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대외원조 정책위원회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였고
개발 NGO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추진 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서 ODA 평가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제3자 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방식에서는 중점 지원 국가를 선정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해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 정치 외교, 인도주의적 필요에 따라 대륙별로 국가를 선정한 다음 해당국에 대해 3에서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인 개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비교 표현은 없지만 주목할 만한 사항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DAC 가입 검토입니다. 당시 한국은 OECD 산하 26개 위원회 중 DAC에만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DAC 가입의 기본 요건은 연간 원조 규모 1억 달러 이상 또는 GNI 대비 0.2% 이상인데 한국 ODA 규모는 1억 달러 이상이었기 때문에 요건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DAC 가입을 위해서는 규모 충족 외에도 ODA 전략, 정책, 운영 체계와 사후 평가 모니터링 제도를 갖춰야 했기 때문에 2010년 전후를 가입 시점으로 설정하고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대책 본문에는 없지만 보도자료에 포함된 내용인데 당시 80% 수준이던 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점차 낮추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DAC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추세이기도 했고 한국이 DAC 가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것처럼 한국 정부의 2005년 대외 원조 개선 종합대책은 2003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작성한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ODA 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 방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채택되어 실행력을 얻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종합대책의 내용들은 이후 순차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먼저 2006년 1월 대통령령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그해 3월 제1차 회의를 열고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시민사회, 학계, 경제계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 6인이 포함되었습니다. 2007년 7월에 열린 제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DAC 가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는 한편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 문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바로 ODA 중기전략입니다. 중기전략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를 ODA 기반 조성 단계로 설정하여 원조 규모 확대, 무상 비율 제고, 비구속성 원조 확대, 가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 정책 문서가 중요한 점은 양자원조 추진전략, 다자원조 추진전략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중 양자원조 추진전략은 다시 구체적으로 지역별 추진전략, 중점지원국 선정 및 지원 방안,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을 보면 경제, 외교,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0년까지 증여의 약 50%, 양어성 차관의 약 70%를 아시아 지역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어성 차관의 경우 한 아세안 FTA와 연계하여 아세안 국가를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략의 예를 들어보면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개발도상국 현실에 맞도록 현지화하는 방향으로 농촌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전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기전략은 아직 초보적이긴 했지만 처음으로 한국 ODA의 구체적인 중기전략을 작성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07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결한 DAC 가입은 200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원회의 추진 결정 후 가입 작업반을 구성해 준비를 해나갔고 2008년 DAC의 특별 동료 검토를 받았습니다. 2009년 1월에는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해 11월 DAC의 가입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기존 회원국 전원 합의로 24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2005년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에 포함된 대외원조법은 2009년 말 국회를 통과해 2010년 1월에 제정되고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법안은 2008년부터 발의되었는데 1년 이상의 심의기간 동안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정신에 인도주의만을 포함하자는 의견과 경제우호 협력관계 제고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대립하였는데 결국 병기하는 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증여와 양학성 차관의 주관기관을 기존대로 각각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교통상부로 통합할 것인지도 논의되었는데 기존대로 하는 대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의 조정 기능을 가지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ODA 제도가 체계화되어 가던 2000년대의 원조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OECD 통계를 활용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달러 가격 기준으로 2000년 약 3억 달러였던 한국의 ODA는 2010년 4.4배로 늘어난 약 13억 달러가 됐습니다. GNI 대비로는 2000년 0.04%에서 2010년 0.12%로 상승했습니다. 2001년에서 2010년까지 합계해서 양자간 원조의 비율을 보면 71%로 1990년대의 57%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수혜국에 제공하는 원조가 대부분이 된 것입니다. 양자간 원조를 다시 증여와 양어성 차관으로 구분해보면 증여가 62%, 양어성 차관이 38%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2005년의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의 참고표를 보면 DAC 회원국들이 ODA를 무상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한국 정부도 그러한 흐름을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에서 구속성 원조의 비율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OECD 통계는 DAC 7B 계열에서 원조의 구속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집행액이 아닌 승인액 기준이고 승인된 원조에게 85% 정도에 대해서만 구속성 여부를 알려주지만 구속성 원조 비율의 변화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는 97%가 구속성 원조, 2%가 비구속성 원조, 1%가 부분 구속성 원조였습니다. 2003년에는 구속성 원조 비율이 81%로 낮아졌지만 부분 구속성 원조가 17%로 늘어났기 때문이었고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은 여전히 2%에 불과했습니다. DAC 가입을 염두에 둔 비구속성 원조로의 중심 이동은 2007년 이후 빠르게 진행되어 2009년에는 구속성 원조 52%, 비구속성 원조 48%로 둘의 비율이 거의 같아졌고 2011년부터는 비구속성 원조가 구속성 원조보다 많아졌습니다. 수혜국의 대륙볼 분포는 1990년대와 유사하게 아시아 66%, 아프리카 13%의 순이었습니다. 국별로 보면 차이가 있었는데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이라크가 1위가 되었고 그 다음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스리랑카였습니다. 전쟁의 일시적인 영향을 제외한다면 베트남을 최우선시하는 입장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지원 우선순위가 낮아져 8번째 수혜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대 들어 한국의 ODA 제도가 체계화되어간 과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DAC 가입 이후의 한국 ODA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